고치고 다듬기, 풍수비보. 산줄기와 물줄기를 통해 터를 읽고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 터의 본연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내가 목적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일이 남았다. 그러나 아직 터에 대한 풍수적 조치 사항이 한 가지 남았다. 바로 땅의 흠결을 찾아내고 고쳐 사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땅의 흠결을 고쳐 사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법률적, 경제적 등 각종 여건상 좋은 땅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모든 땅은 풍수적 흠결이 있게 마련이다. 풍수 명당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수적으로 완벽한 땅은 이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실제로 풍수가들 사이에서 명당이라고 알려진 곳도 실제 답사해보면 풍수적 단점 몇 가지는 발견되기 마련이다. 조상들은 터의 풍수적 흠결을 고치고 다듬어서 터가 보다 좋은 기운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조치를 비보라고 한다. 전통마을의 수구에는 통상숲과 연못이 만들어져 있어 내부의 생기 유출을 단속하고 외부의 살기 유입을 막았다. 비보는 비보압승의 줄임말이다. 비보는 부족한 기운을 북돋운다는 의미이고 압승은 과도한 기운을 눌러준다는 의미이다. 전통적으로 이용되었던 풍수 비보에는 숲, 연못, 기둥 및 돌탑, 사찰, 지명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숲과 연못은 마을 단위에서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풍수 비보책이었다. 숲의 역할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과 보기 흉한 산이나 바위를 가려주는 차폐의 기능 두 가지였다. 수구가 벌어진 마을 입구에 조성된 숲은 외부의 바람이 바로 마을 내부로 들이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하회마을의 만송정은 마을 숲에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 그중 마을에서 부용대의 험한 석살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차폐 기능도 한다. 그림 속 사진은 마을 쪽에서 부용대를 바라본 모습이다. 또 외부에서 마을이 훤히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역할, 차폐를 하였다. 마을 입구에는 보통 숲과 함께 연못을 같이 조성하여 마을 영역의 물이 곧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다.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과 생기로 여겨 물이 영역 내부를 곧바로 빠져나가거나 빠져나가는 것이 훤히 보일 경우 물과 함께 재물과 생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고 생각했다. 또한 연못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 오수가 곧바로 영역 밖으로 내려가지 않고 연못에서 다양한 수초에 의한 수질 정화를 한 단계 거친 후 영역 밖으로 나가는 생태적 기능도 하였다. 행주형은 물길이 감아 도는 안쪽 또는 두 개의 작은 물길이 하나의 큰 물길에 합수되어 그 안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붙여진다. 풍수 형국에 행주형이 있다. 땅의 모양이 배가 나아가는 형상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행주형으로 불리는 곳의 통상적인 지형은 마을이 물길이 감아 도는 안쪽 또는 두 개의 작은 물길이 한 개의 큰 물길에 합수되는 곳의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안동 하회마을이 있으며 후자에는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 등이 있다. 행주형 형국에서는 돛대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워야 한다. 배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돛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회마을 가운데에 있는 삼신당에 느티나무가 있다.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최부자 가문의 시초인 최진립 장군, 정려비각 뒤에는 천작도라는 작은 기둥이 있다. 마을 형국이 행주형이라 돛대를 상징하는 기둥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주형인 하회마을 중앙에는 느티나무가 심겨져 있고 경주시 이조리에는 천작도 기둥이 세워져 있다. 형국론.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네마다 산이나 바위에 송곳산, 범바위 등의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 하나씩은 있었다. 송곳산은 산봉우리 끝이 송곳처럼 뾰족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범바위는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자연지형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해왔다. 풍수에서는 자연지형에 대한 이름 붙이기 기술을 형국이라는 논리로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형국론은 세상 모든 물체는 밖으로 드러난 형상 속에 그에 상응하는 기운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관념에서 출발해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pp. 산수의 모양을 동물이나 식물, 인간 등의 물체에 비유하여 혀를 찾거나 설명하는 이론이다. 형국론은 자연지형을 우리가 익히 잘 알던 사물의 형상에 비유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똑같은 산을 보는 사람에 따라 봉황으로 볼 수도 있고 달구로도 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풍수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형국론 자체만으로 혀를 찾거나 털을 평가하지는 않으며 산줄기와 물줄기를 읽는 기본 방법을 보완하는 정도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 책에서 설명하는 형국 또한 진짜 맞는 형국인지 혈이 어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형국론에 대한 소개 정도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날짐승과 관련된 형국. 큰 새봉황과 두 날개를 좌우로 크게 펼쳐 가슴 부위의 털을 감싸고 있다. 경북 경주 천룡사지. 위의 사진을 보자. 큰 새 한 마리가 양쪽 날개를 크게 펼쳐 가슴 부위의 털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의 머리 지점에 올라 앞우측 사진을 보면 양쪽 날개로 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더욱 명확해진다. 형국론에서는 산의 형상을 봉황, 까마귀, 닭, 기러기, 꿩 등의 날짐승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중 이곳처럼 주산과 산줄기의 기세가 좋고 산줄기로 둘러싸여진 내부 영역이 클 경우 봉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이곳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봉황포란형이다. 이처럼 두 날개를 펼쳐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일 경우 혈자리는 알이 있는 부위다. 그리고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앉고 대나무 죽순만 먹기 때문에 봉황 형국에는 오동나무와 대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더욱 좋다고 여겨진다. 큰 새가 날개를 펼치고 둥지로 날아들어오는 모습이다. 다음 사진 역시 큰 새 한 마리이다. 그런데 앞 사진의 새와는 무언가 조금 다르다. 새가 좌우 날개를 감싸 안고 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좌우 날개를 옆으로 크게 펼치고 주둥이를 아래를 들이밀면서 내려오는 형상이다. 이러한 형상을 비봉귀 소형이라 한다. 비봉귀 소형은 봉황이 둥지로 날아들어오는 형상이다. 맹수와 관련된 형국. 호랑이 한 마리가 옆으로 드러누워 있는 형상이다. 산의 형상을 호랑이, 사자, 코끼리 등 짐승에 비유한다. 위 사진은 한 마리의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복호형이다. 호랑이 머리가 둥글고 크며 호랑이 등과 엉덩이까지 있다. 혈은 호랑이 머리나 젖가슴에 있고 안산에 호랑이 먹이인 개, 소, 말 등의 살이 있으면 더욱 좋다. 머리가 작고 엎드려 있는 기세가 좀 더 유순하면 소나기의 형국이 될 수 있다. 용이나 뱀과 관련된 형국. 산의 형태를 용이나 뱀에 비유한다. 주위 산줄기의 영향이 크면 용과 관련한 형국이 되며 여의주를 상징하는 작고 둥근 봉우리가 있어야 한다.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장난치며 노는 형국, 발룡농주형, 목마른 용이 몸을 길게 빼고 물을 마시는 형국, 갈룡음수형, 여러 개의 산줄기가 뻗어 나와 가운데에 있는 여의주를 서로 차지하려는 형국, 쟁주형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 오룡마을이 오룡쟁주형으로 알려져 있다. 남평읍 사무소 홈페이지 마을 속에 마을 뒤에 산새가 용의 형상으로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무는 형태의 구슬봉이 있다 하여 오룡이라 불리고 있다. 용 5마리가 여의주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 나주 오계리 오룡마을. 산줄기의 영향이 작고 가늘면 뱀과 관련한 형국이 되며 앞에 뱀의 먹이인 개구리를 상징하는 작은 동산이나 바위가 있어야 한다. 작고 가느다란 산줄기가 주산에서 뻗어나와 들판 아래로 구불구불하게 내려오는 형태로서 사두형, 장사출림형 등이 대표적이다. 혈자리는 용이나 뱀의 머리 부위에 있다. 뱀 한 마리가 들판으로 구불구불 내려오는 모습이며 뱀머리에 묘소가 있다. 좌, 뱀 형국을 멋지게 표현한 해학적 산도, 우, 대전 풍수문화연구소, 한갑수 그림 제공. 구감류와 관련된 형국. 지네가 기어가고 있는 형상이며 몸통에 짧은 다리가 많이 붙어 있다. 산의 형상을 거북, 자라, 지네, 개, 거미, 가재 등에 비유한다. 위 사진은 지네가 논이나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 행지호 공형이다. 지네 형국은 산줄기 옆에 다리지각과 많이 붙어 있어 마치 지네가 기어가는 듯한 모습이다. 혈은 지네의 입부위에 있고 앞에 닭이나 벌레와 같은 산봉우리가 있으면 더욱 좋다. 사람과 관련되는 형국. 선도산이 남자이며 옥녀봉은 여자이다. 산의 형상을 사람에 비유한다. 산봉우리에 바위가 있거나 기세가 있으면 남자로 신선, 귀인에 비유하고 산봉우리가 봉긋하고 부드러우면 여자로 옥녀에 비유한다. 위 사진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선도산과 옥녀봉이다. 선도산의 형상이 봉우리에 암석이 있고 전체적인 기세가 강하다. 반면 옥녀봉은 봉우리가 봉긋하고 단정하다. 주산인 옥녀 앞에 좌우로 가로지르는 산줄기가 검은고이다.
경북 예천군 정사선생묘. 위 사진의 주사는 봉우리가 단정하고 부드러운 전형적인 옥녀봉이다. 그리고 묘소 앞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로지르는 긴 산줄기, 풍수의 횡금사가 있다. 이 산줄기를 검은고 또는 가야금으로 보아서 옥녀가 검은고를 켜고 있는 옥녀탄 금형으로 알려진 곳이다. 글자와 관련되는 형국, 물자 형국으로 알려진 경주 양동마을. 산의 형상을 야, 물, 일, 용 등의 글자에 비유한다. 위의 사진은 물자 형국으로 알려진 양동마을이다. 산의 형상을 글자에 비유하는 곳의 대부분은 청룡과 백호, 산줄기가 영역을 잘 감싸고 있어 장풍 요건이 양호한 곳이 많다.